충청북도가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청주병원이 45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청주병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통합 10년을 맞아 덩치가 커진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과 분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KTX 세종역 설치를 맞교환하는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전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활동이 농촌지역 군의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강제 수용되면서 갈 곳을 잃은 청주병원이 45년 만에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빌린 건물에서의 의료법인 운영은 불가하다며 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청주시만 믿고 이전 공사까지 마쳤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시에 땅과 건물을 내준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이전 운영을 위해 빌린 건물입니다. 입원실과 치료실 등 내부 리모델링은 물론 운영을 위한 설비도 대부분 갖췄습니다. 청주시의 건축물 용도 변경 승인은 받았고 충청북도의 허가만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기본 재산 없이 빌린 건물에서의 의료법인 운영은 도 지침은 물론 의료법 위반이라며 법인 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한 겁니다. 구체적인 재산 확보 계획을 병원 측에 요구하며 수차례 협의와 청문 절차를 거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청주병원에서도 저희가 필요로 한 어떤 기준과 요건에 충족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청주병원 측은 더 이상 병원 운영을 하지 않겠다면서 땅과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 충청북도가 이전 운영을 허가해 줄 거라는 청주시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에게 기본 재산이 없는 건 스스로 처분한 게 아니라 2019년 청주시의 강제 수용으로 잃게 된 것인 만큼 당시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시를 상대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초에 강제 수용을 할 때 저희가 어쨌든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됐든 도가 됐든 허가를 받아야 됐던 거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 청주시는 시유지 수의 계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청주병원의 이전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들이 충청북도의 허가를 장담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전 운영 가능성에 대해선 강제 수용 이후부터 꾸준히 문의했지만 충청북도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여러 가지 이전을 하는데 협의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 협의 내용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실 공방 속에 자체 추산 30억 원의 이전 비용을 날리고 문을 닫게 된 청주병원. 입원 환자 70여 명과 직원 등 150명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늦어도 다음 달까진 새 둥지를 찾아 떠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통합 청주시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살펴봅니다. 청주시는 100만 자족 도시를 꿈꾸며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례시 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1년 전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우송의 궁평 2 지하차도. 청주시에 위치해 있지만 관리 책임은 물론 도로 통제 권한은 충청북도에 있다 보니 참사 당시 대처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만약 청주시가 특례시였다면 달랐을 거란 말이 나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도의 도로관리나 재난재해대응 권한을 행사해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좀 역설적으로 일원화돼 있을 때도 저런 문제가 발생됐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 광역시처럼 비대해진 기구와 조직에 걸맞는 행재정적 권한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라는 현행 특례시 기준 때문에 기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인구를 늘리든지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모아서 청주시정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 예형적 틀을 갖춘다는 데 특례시의 목적도 있습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날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27만 6,700여 명. 지난해 국회의원 분구 기점인 27만 3,200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 청주 국회의원 1명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의 활동 또 대정부 활동에 있어서 한결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충북의 수부도시로서 다른 시군과의 상생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충북이 통합 청주시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주변 다른 시군의 인구와 경제까지 흡수하게 된다면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주변 지역에 이렇게 확산되어지면서 수부도시로서의 역할, 그런 기능을 해나갈 때 이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 지역만 잘 살고 다른 지역이 소멸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와 청원이 하나로 합쳐져 탄생한 통합 청주시. 이제 10년을 넘어 몸집에 걸맞은 내실 다지기로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국토부 장관 시절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KTX 세종역 설치와 맞교환하는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 후보는 오늘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아 당초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을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충북지사와 주고받기가 있어야 해결한다는 내부적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주고받기는 논의한 적 없었다면서 광역철도가 생기면 세종과 오송역 간 접근성이 좋아져 세종역 설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충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난 데 이어 도청 기자실을 찾아 당권 경쟁 주자인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 대해 지나치게 싸워 당이 망할 것 같다며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충북도청을 방문해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활동이 농촌 지역 군의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 이어 음성군에서도 의정 감시단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군 의회 정례회, 지난해 음성군의 세입 세출 결산과 하반기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집행부 공무원만 앉는 방청석에 이날은 새로운 얼굴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음성군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모니터링 시민 참가단입니다. 음성군 비영리단체 협의회가 공개 모집했더니 20대에서 70대까지 남녀 23명이 다양한 이유로 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의 이제 그 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2025년도에 우리가 군의원들에게 어떤 것들을 좀 제안을 할까. 그런 망각된 시민들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한번 되찾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례회가 열리는 6일 동안 방청석에서 의원들의 출결, 지각 여부, 질의, 발언 횟수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음성군의 법령 위배나 예산 낭비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은 있었는지,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지 주관적인 평가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거를 군수님한테 질의하는 그 장면이 전 되게 좀 멋있었던 것 같고, 정작 30대와 20대, 40대의 의견이랄 만한 거는 많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예산도 저희가 감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지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 편성해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시민들의 역할이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활동가가 특정 이슈 관련 의정을 모니터링하다 일반 주민으로 조직을 확대해 정례화한 겁니다. 지난해 옥천에 이어 충북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2개 지표로 의원들의 활동에 점수를 매긴 시민 참가단은 하반기 의정 활동도 모니터링해 향후 평가 내용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박완희 청주시 의원이 기초의원 최초로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지방의원이 극복할 수 있다면서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치러질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최고위원이 되면 지방의 현실을 민주당 정책에 반영하고 개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소방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불을 꺼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어젯밤 8시쯤 청주시 명암저수지 선착장 목조 건물에서 불이 나자 청주 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유선경사와 전주경 순경이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청주 동부소방서는 경찰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며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기기 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친숙하기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할 텐데요. 하지만 요즘엔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 경로당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보은의 한 경로당. 마을 어르신들이 노인회관과 원격 연결된 TV를 통해 건강체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강사를 따라 몸을 흔들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다 보면 흥이 절로 납니다. 몸이 불편해 멀리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입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멀어서 못 가고요. 여기 노인정에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여러 어른들이 해주시면 참 좋아요. 매주 수요일 보은의 15개 경로당에서는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노인회관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진행하면 15개 경로당과는 스마트 기기로 연결됩니다. 여가 프로그램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날씨와 버스 정보를 확인하고 혈압과 맥박 등 간단한 건강 상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여기가 편리할 때 좀 안 좋고 할 때 와서 하면은 좋지요. 너무 좋아요. 보은구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동량을 늘리고 우울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여전히 스마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보다는 단체 활동에 익숙해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이 경로당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어르신들이 이제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어려운 대상이 아닌 즐거움을 선사하고 건강도 지켜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옥천군이 46년 만에 신청사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옥천군은 2026년 말까지 옥천읍 문정리에 673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옥천군과 군의회가 함께 사용할 신청사는 업무 공간 외에도 카페와 유아 휴게실 등이 들어서고 489면의 주차장도 설치됩니다. 지난 1978년 지은 옥천군 청사는 1991년 일부 증축했지만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 자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질식해 숨지게 한 21살 친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미혼 모임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출산 사실을 들킬까 봐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대청댐 하류에 친환경 수열 에너지를 만드는 특화단지가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착수 보고회를 열고 대청댐 하류에 3천억 원을 들여 5,3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열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특화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 4월까지 15억 원이 투입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일방적인 증원 추진 중단과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단순히 의대생 2,000명 증원만이 의료개혁의 전부가 아니라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추진을 철회하고 여야 정치권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창구를 만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현도면에 추진 중인 재활용 선별센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도면 주민들은 재활용 선별센터는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혐오시설인데 주민 공모로 혐오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한 상생발전 방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철회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재활용 선별센터는 세척이나 소각, 매립을 하지 않아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을 조명하는 대규모 회의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 에코프로 등 배터리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2차 전지 산업의 성장과 미래, 차세대 배터리 동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2학기 충북도 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들어 100개 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 충북교육청은 2학기 전면 시행에 대비해 실무 직원 131명을 각 학교에 배치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초등 1, 2학년, 후년에는 6학년까지 늘봄 학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이 농다리 주변에 309m 길이 출렁다리를 설치한 이후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진천군이 농다리 방면에 설치된 무인 계측기로 확인한 상반기 방문객은 74만 8,469명으로 지난해 방문객인 32만여 명보다 2.3배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